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아이고, 뭐, 청학동에서 뭐, 도령 납셨네. 웃지 말고, 이름이 뭐야? 고입니다. 고? 아니, 고수도의 고야? 아니면 let it go, let it go, I wanna got it, let it go. 고야? 아니면 뭐 성부 고해 성사할 때 뭐 성신의 고야 뭐야? 무슨 아니, 고야? 이걸 지금 잘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 고해 겁니까? 성사 아니야? 고해 성사. 고해 성 객관식입니까 오늘은? 객관식이야. 무슨 오늘 고야? 객관식? 아, 1번, 2번, 3번 중에 그래. 사실은 뭐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굳이나 하나를 찍으라면 그러면 3번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고랑 비슷하다 이렇게 좋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그래도 뭐 범인으로 내가 잡아봤지만 양심은 있는 녀석이야. 너의 죄를 아주 고해 성사하러 왔구나. 그래 좋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기 전에 성이 뭐야? 성은 그렇지. 신입니다. 그렇지. 이 고해 성사는 나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름을 전능하사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해야지. 그래. 그러면 뭐 네가 바로 그 신고? 신? 저의 이름은 고, 성은 신. 신! 합치면 신고, 신고라고 하시죠. 자식이 가만. 야! 아니 왜? 야! 놀라지 마. 네. 감히 네가 누구를 신고하겠다는 거야. 내가 형사로서 널 범인으로 내가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거야. 네가 나를 감히 신고하겠다는 건가? 형사님, 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신고란, 아니 제 이름이 신고라는데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나는 이 형사생활 30년 동안 청렴결백한 그런 사람이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와. 난 일어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사람이야. 여기 봐봐. 여기 살이 떨어진 거 봐봐. 아이고 이 동글동글한 이거 사리가 많이 있잖아. 구슬사리, 라면사리, 국수사리. 까불지 말고. 형사님이 그 이슬만 먹고 사신다는 바로 그 그럼 청렴결백. 청렴결백.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그 이슬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분명하게 형사님을 신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죄가 없는 사람을 신고하겠다니. 그렇다면 왜 신고? 너의 죄를 한번 얘기해봐. 자, 뭐 최근에 지금 뭐 우리 부동산, 우리 복댕이 쇼가 부동산 쇼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 우리 이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 원래 매매를 했을 경우에 형사님과 제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 했다면 매매. 그렇지. 매매했을 때만 2006년부터 신고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신고해야지 그것은.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신고를 안 했었던 거를 안 해도 됐었어? 그렇습니다. 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매, 그러니까 사고 팔았을 때만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전세나 월세를 넣는 경우에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이야, 그런 제도가 그러면 지금 생긴 건가 지금? 생기려고 지금 국회에서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한 올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열렸잖아요. 정기국회에서 만약에 이제 올 12월쯤에 통과가 되고 나면 뭐 한 이게 뭐 좀 아무래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지. 자, 지금 뭐 조사를 해봤더니 한 전월세 정도 하는 것들이 한 670만 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체 집이 한 2천만 채인데 그중에 670만 채가 전세 월세를 놓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신고라든지 뭐 이런 저런 등록을 해서 파 가능한 걸 봤더니 한 22%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80%는 아예 전세를 놓고 있는지 월세를 놓고 있는지 전세가가 얼마인지 월세가가 얼마인지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참에 그렇다면 이것도 하기 위해서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만 사실상 늘 제도라는 거는 음지와 양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용, 반작용. 네, 뭐 좋은 점, 나쁜 점. 동면의 앞면, 뒷면. 맞습니다. 동전에 복댕이 진짜 땡이 MC 내가 3년 차야. 대단하십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럼. 자, 일단 동전의 앞면이라고 할 수 있는 밝은 면을 보면 그렇지. 이게 좋아. 지금까지는 전세 월세를 하고 나서 내가 보증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깜빡 까먹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그러면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럼. 자, 근데 이걸 보고 확정일자 의제 효과. 확정일자와도 뭐 동일한 효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의제해준다. 의제. 마치 한 것처럼 오. 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처럼 해주는 효과. 이것을 법에서 의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만약에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이 썼다. 그러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집주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공인중개사 쪽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게 아니 매매 신고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이게 전월세까지 다 신고해야 되면 이거 너무나 지금 또 약간의 좀 반발이 있다는 그쪽에서도 또 반발이 또 당연히 또 그렇겠죠. 또 생각해 보면 자, 더더구나 세입자들한테는 좋지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를 안 하고도 그냥 꼬박꼬박 월세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투명해졌네.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원이 노출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80%는 아무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시행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시범적으로 해서 뭐 지금 당장 나오는 거는 서울이라든지 세종시나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좀 시행을 하다가 그걸 전국적으로 봐가면서 확대를 하겠다. 지금 대충 나오는 얘기는 약간 2021년 정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 이제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라는 거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항상 또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귀가 쏠깃한데. 분명히 규제처럼 볼리는데 혜택이 나오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뭐야, 빨리 얘기해봐. 바로 오피스텔이라는 거예요. 자, 오피스텔은 사실상 건축법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은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월세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은 뭐 그냥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 하시겠죠. 물론 뭐 또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가 없다라는 건 일단.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텔 쪽이 좀 뭐 아파트나 주택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그건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3층에 살면서 1층, 2층 해가지고 그렇지, 원룸, 해놓고. 투룸에서 이제 이렇게 월세 받는 이런 것들 다 이건 주택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 배제된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또 오피스텔 시장이 조금 이쪽에서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다른 거구나. 이쪽은 주택법, 이쪽은 건축법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형사생활 30년 동안 내가 그 월세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 내가 가지고 내가 이제 빨리 지금 내가 신고를 하러 내가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신고할 때 너무 예민하게 막 굴면서 막. 날 지금 신고하러 온 거냐고 지금. 그럼 나 지금 예민한 사람이야. 나라의 그런 규제와 형사님. 정책에 대해서 난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야 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빨라도 2021년이니까 아직도 1,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복댕이 녹화는 끝내고 가셔야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 오늘은 왠지 낙엽을 밟으며 숲속 공원으로 떠나고 싶어라. 아니 박 DJ 네? 뭐 지금 또 이렇게 가을이 나나 가을 타시나 봐요? 가을 타는 남자예요. 그러면 뭐 가을을 떠올릴 수 있는 시 한 수 읊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도현 시인님의 시한수 읊어드릴게요. 안도현. 네. 네네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할머니한테 혼난다. 옆집 할머니가 그 잘 쌓아놓은 거 그 함부로 차 먹었잖아. 아니, 막 먼지 다 날리고. 아니 연탄점이 너무 많이 갔는데 가을이 아니라 겨울 아니에요 그거? 겨울로 가기 위한 가을의 길목. 우리 성급한 박 DJ 너무 멀리 갔어요. 알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차지 마라. 너는 한 번도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었더냐? 맞습니다. 나는 뜨거웠으냐. 자, 박 DJ 네네. 제가 그러면 가을 시를 한번.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소리가. 자, 제가 적어왔어요. 다 못 외워가지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야. 컴온.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시몬도 좋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어요. 아니 PPL 가는 겁니까 지금? 뭐 협찬도 안 된 걸 PPL을 이렇게 참. 언젠가는 해주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자중하시고. 네네. 자, 뭐 우리가 뭐 아무래도 가을 타는 것도 좋지만 네. 시청자 우리 또 사연을 또 듣고 네. 해결해 주는 거. 우리 또 박 DJ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죠. 자, 과연 오늘 어떤 분들의 어떤 사연이 왔을지 만나보실까요? 오라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아름다운 여성분이네요. 송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가을 소녀예요. 요즘 회사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 아파트, 로또, 청약 이야기뿐이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청약 통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청약 가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없어요. 이 가을이 더 외로워지겠네요. 저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근데 뭐 또 우리 가을 소녀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뭐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뭐 최근에 진짜 뭐 네. 젊은 분들도 네. 2030 청약 광풍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사실 뭐 세미나에도 보면 젊은 분들이 엄청나게 오시는 게 뭐 이런 영향인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좀 좋은 현상 아닌가요? 자,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실제로도 조사에 나타난 게 예. 최근에 올 상반기에 약 한 23%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명이 네. 30대가 서울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어요. 야, 오, 대단한- 훌륭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20%가 넘은 게 네. 조사 이래 처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요즘 젊은 분들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맞네요. 자, 특히나 그게 이제 청약 때문에 그런데요. 예.
자, 청약에서 정말 우리 가을 소녀에게는 올가을에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실상 뭐 참 안타깝게도 네. 청약의 세계에 있어서는 청약 스펙에 있어서는 네네. 일단은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가점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일단 결혼을 해야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일단은 뭐 연애를 해야. 맞아요. 남자친구도 없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연애를 먼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연애 얘기가 좀 들어가는군요, 이제. 자, 물론 이제 연애도 하면서 종잣돈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좋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청약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광풍만 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청약 스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야, 이거 오늘 또 하나의 명언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청약에도 스펙이 있다. 자, 이젠 젊을 때부터 청약 스펙을 청약을 알아야 스펙을 관리를 하겠죠.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좌절하는 이유가 네. 자, 지금 4월 달에 위례에 분양이 됐던 리슈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평균 청약 가점이 72점이었어요.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인기 같은 경우에는 82점이었어요. 와.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이에요. 자, 그럼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우리 뭐 가을 소녀를 위해서. 네. 자, 보세요. 네. 청약 청약 가점이 일단은 부양 가족이 많아야 됩니다. 네. 자, 기본 점수 5점에다가 네. 지금 자녀분이 2명이요. 2명이죠. 네. 자, 그러면 뭐 아내분까지 하면 이제 겨우 이제 3명인데 네. 실질적으로 여기는 부양 가족이 6명이 있어야 됩니다. 와. 6명이 있어야 1인당 5점씩 해서 30점이에요, 겨우. 예. 그래서 기본 점수 5점에다 그래서 35점인 거고. 네. 자, 무주택 기관 같은 경우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무주택 같은 경우도 기본 점수 2점에다가 네. 1년에 2점씩이에요. 그러면 15점, 15년이면 네. 30점이죠. 네. 그래서 32점 만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청약 통장 네. 기본 2점에다가 1년에 1점씩 해서 15점. 네. 이렇게 해서 84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강남은 7, 80점은 말할 게 없고 지금 위례도 지금 70점이 넘어가고 그렇죠. 지금 뭐 세종이라든지 뭐 수도권 뭐 웬만한 곳들은 전부 다 50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그냥 내가 단순하게 지금 뭐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네.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네. 어느 정도의 청약 가점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청약 가점 관리를 청약 가점 스펙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자, 관리? 일단은 네. 내가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유를 하더라도 청약 가점에 관계가 없어요. 오. 자, 그렇다면 내가 아파트나 뭐 이런 걸 내가 청약 가점을 관리하면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뭐 조금 큰 평형대도 있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가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해야 또 그것도 스펙이 쌓이는군요. 맞습니다. 그 스펙을 이거는 사실상 무주택인데다가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종잣돈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네. 이번에 뭐 그 난리 났던 이수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도 예. 실질적으로 뭐 싸다 우리가 뭐 로또다 하는 것들도 예. 뭐 거의 24평 우리가 59제곱미터라고 하는 예.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7억이에요. 33평은 9억이 넘어갑니다. 네. 강남에는 무조건 뭐 15억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계약금은 어떻게 들어가고 네. 중도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70%에서 80%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금이 강남권에 들어올 때는 11억에서 12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23평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을 소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막 청약 광풍이 일고 있다. 로또 청약이다. 여러분들이 말 많이 하고 뭐하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봐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데 네. 그 혜택을 보는 소수인 분들은 예. 지금까지 청약 가점 관리를 잘 해왔고 지금까지 종잣돈을 잘 모아서 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한테 이 말씀 꼭 드리는데 네. 너무 마음만 급하게 먹지 마라. 음.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다. 명언 알려주시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을 때 네. 그때도 집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들썩들썩해서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아서 아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무조건 포기해야 되겠어. 나는 넘지 못할 벽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것조차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한 발 천천히 꼼꼼하게 알아가면서 준비를 했을 때 네. 나에게 한 번 또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인 전략, 스펙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부동산을 공부하는 청춘들에게 오늘 따끔한 아주 격언, 마음에 새기는 격언 한마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가을 소녀, 단발머리 소녀 주저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 사연이 있으시다면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사연 남겨주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계 유재석, 부동산 강의 자판기 UNS 하우징 대표 우리 유재성 대표님의 중독성 강한 부동산 강의 부동산이 좋다. 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 주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자, 일단 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네. 보통 뭐 하반기면 7월 1일에 시작하잖아요. 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반기 시장은 추석 전후, 특히나 추석 이후 시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 이유가 예. 사실은 추석 밥상에 올라오는 이슈. 네. 이것에 따라서 정말 부동산 시장의 향배가 갈라집니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정치 얘기, 맞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또 오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밥상머리에 서로 앉아서 좋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부동산 누구는 돈 벌었다, 누구는 네. 좀 덜 벌었다. 예. 서로 마음 상하고. 이사 간다면 어디로 이사 가냐? 얼마냐? 네.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예. 최근에 뭐 사실 이렇게 정부 같은 경우에도 네. 뭔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 추석 민심, 네. 추석의 부동산 심리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자, 하반기 부동산 관전 포인트. 네. 자, 그 중에 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상한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바로 상한제 실시하겠다. 네.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살짝 이낙연 뭐 국무총리도 약간 조금 브레이크를 약간 걸고 있는 이런 모습 양새고 더더구나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네. 그냥 뭐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가겠다. 요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추석에 뭐 이야기가 되어지고 요런 것들을 봐가면서 네.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상한제가 관련돼 있는 게 예. 재건축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재건축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니까 네.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뭐 청약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자, 그런데 자, 이 재건축 시장이 과연 네. 얼마 정도 조정을 받을 거냐?
자, 9.13 대책 나오고 나서는 네. 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네. 한 20억 정도 갔던 게 금매 같은 경우는 16억까지도 조정이 됐거든요. 거의 3, 4억이 쭉쭉 빠지는. 네. 근데 과연 이 상한제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것도 추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민심의 영향에 따라서. 자, 부동산은 늘 네. 말씀드리지만 예. 심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강의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건축이 앞으로 훨씬 더 떨어질 거야라고 모두가 그런 심리를 갖고 있으면 실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8.2 대책, 9.13 대책 다 겪으면서 네. 어차피 급매물로 던지고 나갈 분들은 많이 던지고 나갔기 때문에 예. 자, 이제는 그렇게 예전처럼 급매로 던질 만한 분들은 많이 없지 않겠냐. 이런 것들, 이런 심리가 만약에 작동을 한다면 예. 실질적으로 더 조정이 많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네. 자, 지금 당장 그것이 아니라 네. 정부에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요. 네. 실제 프로세스 상도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기다가 상한제를 할지 말지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법이 통과됐다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심리, 이런저런 좀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제가 관전 포인트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한제가 결국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게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 상승한다, 맞제가 될 수도 있겠고, 상승 안 한다, 맞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욕쟁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도 있고 네. 상승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 폭이 얼마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바로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어쨌든 8월 지금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네. 10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가 인하될 거다. 네. 90% 이상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1.5%인데 네. 만약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한번 단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1.25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2016년 6월에 그 당시에 1.25였어요. 예. 자, 16년이 뭐예요? 부동산에 있어서 대세 상승기로 가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처럼 네. 1.25%는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금리, 우리가 경험해본. 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가장 낮은 금리인 1.25가 온다라는 거.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기회가 될 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뭐 대환대출이긴 하지만 1.85%짜리 대출금리 얘기 나왔잖아요. 예. 최근에 또 한 5조 정도에서 정부에서 만약에 소재 쪽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0.5%짜리 한국은행 금리도 뭐 있겠다. 예. 자, 어쨌든 금리가 계속 낮은 것들이 실제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거. 예. 자,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네. 10월 달에 0.25를 인하해서 1.25 기준금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늦어도 1, 4분기 안에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0.25가 또 떨어지면 네. 1.0%. 와. 자,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2%로 0.3% 낮췄어요. 네. 자, 계속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정부에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1.0% 기준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자, 관전 포인트 중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네. 자, 결국 개발 호재라는 거는 네. GTX A 노선, GTX B 노선, GTX C 노선, 신안산선 이런 정말 3세대 지하철, 광역철도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뭐 용산 쪽에
센트럴파크 어마어마한 공원. 그 공원 한 네.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네. 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쪽에 뭐 엄청난 지금 뭐 59층, 69층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자, 지금 강남 쪽에도 국제기로 복합지구 그렇죠.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관계된 대부분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있어야 파든지 올리든지 쌓든지 무너뜨리든지. 복댕이 맞습니다. 네.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느냐. 아. 그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얼마에 확보가 되느냐. 네.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지금 내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경험해보지 못한 네. 가장 큰 슈퍼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513조. 야, 와. 올해보다도 9%가 올라간 정도인데요. 네. 자, SOC 예산도 22조로 해서 올해보다 12.9%가 더 많아졌어요. 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결국 이런 거예요. 예. 자, 지금 시중에 네.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풀리고 예. 또 이런 슈퍼 예산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또 엄청난 돈이 풀리고 네. 또 이런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토지 보상이 일어나면서 네. 또 계속 또 돈이 풀리고 네. 내년에는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총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은 사실상 부동산에서 보면 네. 이런저런 이유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는 요런 또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대표님의 강의는 많은 분들이 진짜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관전 포인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마지막 생각해야 관전. 될 게 바로 관전 포인트가 네. 시장의 분화가 되겠습니다. 저 이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요. 네. 자, 재건축 시장하고 네. 새 아파트, 기존 아파트 시장하고 분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사이클이 네네. 재건축이 올라가면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새 아파트가 올라가면 또 재건축이 올라가고 서로 맞물려 돌아갔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런 정책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는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포인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아파트나 주택 시장하고 네. 또 수익형 부동산, 네네. 수익성 나는 쪽 네.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분화되는 거예요. 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네.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 그렇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곳, 이런 데들은 계속 그렇죠. 실제로 착공을 하면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더더구나 서울 쪽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이 올라가는 거하고 수도권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이 분화가 되고 수도권 안에서도 올라가는 것과 안 올라가는 것이 분화가 되고.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시장을 선별적으로 분화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그냥 계속 공부를 좀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조금 꼼꼼히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꼼꼼하게 듣고 싶다, 우리 대표님의 강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세미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직접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뭐 좀 자세한 얘기는 좀. 사실 방금도 뭐 10분도 않는 이런 시간에서 이렇게 정말 대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세미나에 가면 어떨지 제가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찍기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박상중입니다.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도 손가락이 아닌 쪽집게로 콕콕 집어 가리킨다는 유재성 대표님께 오늘은 어떤 것을
콕콕 집어주실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강남 3구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강남 입성인가요? 맞습니다, 복댕이. 아. 야, 뭐 저희도 이제 인강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로만 듣던 맞습니다. 서울 중에 서울. 맞습니다. 뭐 강남 3구 뭐 투자처에 있어서 강남 3구를 뭐 굳이나 설명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두말하면 산소 낭비죠. 자, 그렇지만 네. 강남 3구 안에서도 네. 또 어딘가를 콕콕콕콕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대표님의 역할이시죠. 맞습니다. 강남 3구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보석 같은 곳을 또 찾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그곳이 알고 싶다가 아닌가 생각. 지도 보여주시죠. 네, 지도. 지도. 야, 맞습니다. 야, 서초구 네. 구반포역. 아. 야, 뭐 정말 그 유명한 아파트? 반포 주공 1단지? 네. 맞습니다. 뭐 재건축의 뭐 정말 대장이면서 네네. 반포 주공 1단지는 뭐 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구반포역 앞에 있는 게 네. 1주구, 2주구, 4주구. 예. 그렇죠. 지금 계속 속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자, 뒤쪽에 지금 뭐 3주구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구반포역 쪽에서 이렇게 재건축이 정말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들썩하는 이유가 바로 아크로 리버 파크. 맞습니다. 뭐 정말 최근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엄청 오래 했는데 2주에 한 번씩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언급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뭐 한강 쪽에 있는 그것도 강남 쪽에 있는 네. 그것도 반포 쪽에 있는 그렇죠. 그것도 새거.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24평 그리고 59제곱미터가 예. 거의 또 뭐 평당 1억까지 가고 있다라고 해서 또 다시 한번 들썩들썩하고 있는 네. 요즘 뭐 더더구나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에는 31억까지 가가지고 또 뭐 엄청났잖아요. 그럼요. 자, 이렇게 지금 바로 반포 쪽에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아파트에 새 역사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년 전만 돌아가서 보면 네. 반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네. 바로 저쪽 이제 신반포역 쪽에 있는 게 지금 그 자이잖아요. 반포자이. 네, 반포자이. 그 당시에 반포자이가 33평 그러니까 네. 84제곱미터가 한 10억 3,800 뭐 이렇게 뭐 한 그리고 네. 처음에 분양할 때도 미부 분양 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10억이 조금 넘었는데 네. 너무 고분양가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바로 그게 2008년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재건축 일반 분양분을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무려 40%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야. 10억이 너무 비싸다고. 이야. 후회하겠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23억, 24억 넘어가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쪽 옆에 있는 사실 뭐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네.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뭐 거의 비슷하게 분양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에 분양했던 게 네. 지금 뭐 28억 5천까지 지금 최근에 매매가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28억 5천 31억 야. 이게 요즘 반포 분위기예요. 아니 반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거죠? 바로 자, 일단은 9호선이 지나갑니다. 늘 얘기하셨던 황금 라인 9호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이 강남 3구 지나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구반포역하고 신반포역, 반포에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9호선이.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반포 쪽이 10년 전에 이쪽에 새로운 역사들을 써나가기 시작했다면 예. 이제 앞으로 그것을 써나가야 될 곳이 바로
구반포역 쪽이라는 거예요. 오. 자, 일단 뭐 반포 주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늘 말씀드리는 레미안 원밸리, 예. 경남 3차하고 신반포 3차 그거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지금 더 크게 지금 또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반포가 정말 상전벽해, 천지개벽 정말 예.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싶어도 정말 쓸 수밖에 없는 환골탈 때도 있죠. 맞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반포라는 거죠. 야. 더더구나 이 9호선이 말 그대로 네. 지금 뭐 신노년 같으면 강남역 바로 위잖아요. 네.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국제교류 복합지구. 아.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이 사이에 네. 630m 그렇죠.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규모 맞습니다.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네. 569m 최고층 빌딩 맞아요. 121만 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네요. 예. 자, 근데 강남이 가만히 보면 위쪽에 7호선이 가고 가운데에 9호선이 가고 아래쪽에 2호선이 가거든요. 오. 오히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압구정적으로 위로 움직이는 어려워 오히려. 오히려 9호선을 따라서 반포 쪽으로 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반포 쪽이 네. 그런 쪽에 있어서 고급 주거지로 계속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자, 있어요? 이미 반포 쪽에 저 지금 보시는 서리풀 공원 있잖아요. 네. 자, 지금 사실은 저 현충원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공원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반포 쪽에 다리가 두 개 있습니다. 네.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네. 자, 동작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어디 갈까요? 뭐 가까운 데로 가야죠. 보시죠, 바로. 네. 용산 센트럴파크. 맞네요. 두 개 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금 한강만 하더라도 네. 반포 한강공원에 저도 어제 갔던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텐트 치고 돗자리 맞아요. 깔고 진짜 난리 났습니다. 정말 반포 한강공원이 거기 뭐 요트장에다가 뭐에 가장 그렇죠. 둥둥섬도 있고 공연도 맞습니다. 하고 막 공원도 막 잘 돼 있고. 자, 그런데 바로 다리 하나 건너서 건너면 이제 용산까지 그냥 70만 평. 대단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주변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마천루 빌딩들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도 국제 업무단지가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용산은 또 그렇게 개발을 돼가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어떤 습세권이라든지 용산의 업무지구도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완전 바로 코앞이네요.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반포가 네. 사실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경부고속도로 축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경부고속도로 축,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도 반포잖아요. 맞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맞습니다. 자, 예. 이렇듯이 반포가 예. 이렇게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거죠. 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포에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너무 비싸죠. 자, 20평대가 2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요. 그냥 머리가 움찔움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포 같은 데 투자할 때는 뭘 잘 봐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좀 더 그 주변으로 가는 거죠. 가장 가까이로. 영향권에 있지만 그 근접하게. 맞습니다. 아.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구반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런 데는 작은 주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바로 저 구반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있는 동네가 바로 방배동이에요. 방배동 잘 알죠. 맞습니다. 방배동도 저쪽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네. 실질적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반포역 붙어있는 방배동 네. 요런 쪽을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사실 방배동하고 사당동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는데도 네. 사당동은 동작이잖아요. 예. 자, 근데 최근에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방배동 건너편에 있는 사당 같은 경우 이수 푸르지오. 네. 야, 동작구인데도 예. 이번에 뭐 89세대 모집하는데 18,000명이 모였어. 평균
경쟁률이 200대 1, 야. 최고 경쟁률이 1124대 1.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오. 이것이 반포 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당동 동작구라고 하더라도 나도? 자 그렇다면 같은 서초구 방배동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진짜. 야, 방배동 기억나네요.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바로 네네. 앞에. 자 그러니까 구반포역에서 가장 그 영향권을 받으면서 같이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 맞습니다. 방배동이 맞네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한 20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는 늘 그래도 한 3억에서 4억 요 정도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네.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 정도로 반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합니다. 아. 그것도 원룸이 아니에요. 에? 방 하나가 있고 거실 겸 주방이 따로 있는 소위 말하는 1.5룸. 방이 실질적으로는 2개예요. 오. 방 2개쯤. 거기다가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풀옵션 다 돼. 몸만 아니. 들어가 살 수 있는 아니 빨리 보고 싶은데. 50세대 대규모로. 야. 야,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해야죠. 맞습니다. 해야죠. 5천만 원, 6천만 원. 그것도 이미 신축인데 정말 따끈따끈한 최근에 완공이 된. 다 지어져 있어. 그런 곳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내가. 그것도 대규모 50세대로 들어가는. 대단해. 뭐 보통은 1, 20세대 뭐 이렇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여기는 50세대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구반포역. 예. 반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오. 바로 방배동 쪽에. 야, 이런 정말 핵심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반포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방배에서 야, 그만한 가격에 정말 제가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나요?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포 같은 것도 너무 겁낼 게 아니라 네. 사실상 꼼꼼히 타져 보면 강남 3구 안에도 반포 같은 동네에도 한강 가까운 곳에도 방배동 같은 반포 가까운 방배동 같은 이런 곳에도 5, 6천이면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네네.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이 확대해서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뭐 보고 싶기도 하고 좀 궁금해요, 지금. 아, 정말 죄송한데 이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세미나 오시면 네.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그냥 뭐 사진이 아니라 현장 임장까지 다 도와드리는 뭐 세미나 쪽 일단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아니, 것 같습니다. 모든 스토리를 다 얘기해주고 결말을 얘기 안 해준 듯한 그런 느낌이네. 네, 어쨌든 세미나 알겠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찍기라는 주제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특강, 주말 무료 특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형님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애썼다. 뭐 이렇게 그래. 하루하루 제가 지금 뭐 부동산 박사가 돼가는 것 같아요. 형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아주 좋은 일이야. 저희 건국대에 저기 입학할까요? 아유, 부동산학과? 그걸 또 특히나 또 그걸 찍어가지고 또 다른 대학들도 많은데. 아, 형님. 그게 아니라 아까 전월세 그 신고가 이제 의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네. 아,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뭐 오피스텔에만 투자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신고 의무를 피해가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뭐 기왕이면 뭐 이렇게 예. 피한다기보다도 글쎄 뭐 합법- 이왕이면 뭐 예, 의무가 예. 없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쪽으로 뭐 하고 예. 싶다는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무조건 피해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오.
자,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요. 자, 그러면 뭔가 투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야. 바로 그 혜택이 주택임대 사업자. 알고 있죠. 어차피 주택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하는 게 네. 안전하면서도 또 정부 시책에도 맞으면서도 그렇죠. 또 어차피 그건 신고해서 뭐 다 드러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취득세 85% 감면받고 100% 감면받고 재산세 100% 감면받고 또 임대소득세 또 필요 경비율 뭐 60%까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지금 깎아주지. 또 거기에다가 뭐 소득세 75%까지 깎아주지. 네. 또 뭐 건강보험 올라가면 그것도 깎아주지. 뭐 어쨌든 간에 장기보험 특별공제 70%까지. 방금 수다맨인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아니, 자, 혜택이 무지하게 많네.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자꾸 불법이라든지 자꾸 편법이라든지 네.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내가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뚫고 지나가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떳떳하게 하면서도 혜택도 볼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부동산 투자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역시 형님은 합법적이시네요. 이런 혜택들을 들으니까 신고를 안 할 이유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도가 있었네요.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런 형님을 저는 국회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 때 중량 야, 빨리 집에 가야지. 얼굴 왜 빨개지십니까? 아니, 빨리 자, 자, 고품격 부동산 쇼 복덩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